앞 강의에서 인스턴트 터프 전이를 측정하는 영상을 보셨는데 간단하지가 않죠? 인스턴트 터프 전이가 금속 구조물의 정확한 방식 전이를 측정하는 방법이긴 한데 그럼 매번 이렇게 측정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죠?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앞에서 측정한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온전이가 마이너스 2100mV 정도 되었고 인스턴트 터프 전이는 마이너스 920mV였죠. 이때 정류기의 전류가 2A라고 하겠습니다. 1년 후에 이 지점에 다시 갔을 때에는 인터럽터를 걸지 않고 그냥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정류기의 전류가 2A 그대로인데 이 지점에서 정류기의 운전 상태의 평상시 전이가 변함없이 마이너스 2100mV 정도라면 실제 분국 전이인 인스턴트 터프 전이도 역시 마이너스 920mV 그대로일 겁니다. 이 배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전류량이 2A로 같을 때 마이너스 2100mV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류기 운전 상태의 전이를 마이너스 2100mV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류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하 배관의 전이를 측정할 때 한두 군데의 전이만 가지고 전체 배관의 상태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정도는 자세히 보는 게 좋은데 어느 정도로 자세히 측정을 해야 하냐면 약 5m 간격으로 측정을 해야 합니다. 측정함은 500m마다 있는데 어떻게 5m 간격으로 측정을 할까요? 기준 전극을 계속 옮겨야죠. 측정함에서만 측정하고 마는 게 아니고 기준 전극에 전선을 연결해서 옮겨가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측정했을 때 대부분은 전이가 비슷합니다. 그게 정상이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전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에서 인스턴트 터프 전이가 미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식을 하고 있는 거죠. 앞 강의에서 보여드린 영상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측정하는 온 전이는 마이너스 2000mV가 넘었고 순간 오프 전이는 마이너스 920mV로 차이가 많이 나긴 했지만 순간 오프 전이도 방식 전이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았죠.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인스턴트 터프 전이가 기준에 미달되는 곳입니다. 정류기를 켜놓은 상태에서는 마이너스 2100mV니까 방식이 아주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설마 이런 전이가 나오는 배관이 부식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합니다. 인스턴트 터프 전이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테스터기는 1초에 4번 숫자가 바뀌기 때문에 매번 정확한 순간 오프 전이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몇 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 순간 오프 전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프가 되는 순간에 화면을 정지해 보겠습니다. 순간 오프 전이는 마이너스 750mV 정도 나옵니다. 아주 심하진 않지만 방식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순간 오프가 지나면 분극 피막이 없어지면서 전이는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인터럽터를 걸지 않고 평소와 같이 정류기를 켜놓고 측정을 하면 전이가 다 잘 나옵니다. 부식을 하고 있는 부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배관의 모든 부분이 인스턴트 터프 전이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한 일부 지점에서만 미달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찾아내기 위해서는 기준 전극을 옮겨가면서 측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죠. 이런 측정을 CIPS라고 합니다. 크로스 인터벌 포텐셜 서베이입니다. 줄여서 CIS라고도 하는데 근거리 전이 조사, 근접 전이 측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관의 정확한 전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5m 이내의 간격으로 전이를 측정해 나가는 현장 조사 방법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CIPS 강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 조사는 무척 힘이 드는 일이긴 한데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그 배관의 방식 상태를 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몇 달 후나 1년 후에 측정할 때에는 500m마다 설치되어 있는 측정함에서만 측정을 해보면 되는데 이때에는 인스턴트 터프 전이를 측정하지 않고 그냥 온 상태에서만 측정을 해도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류기 출력 전류가 변하지 않았고 이 지점의 온 전이, 즉 정류기를 켜놓은 상태의 전이가 변하지 않았다면 몇 년이 지나더라도 인스턴트 터프 전이도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 전체의 전이도 변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려면 기록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대부분 기록 관리가 잘 안 돼서 담당자가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하고 자세한 기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류기가 운전되고 있는 상태에서 측정함에서만 전위 측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건 정류기 온 상태의 전이죠. 실제 방식 전이인 궁극 전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인스턴트 오프 전이도 마이너스 850mV보다 네거티브한 전이가 나오겠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인스턴트 오프 전이는 반드시 한 번은 측정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전이의 변화가 없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정류기를 켜놓은 상태에서 측정함에서만 전이 측정을 해도 문제가 없지만 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띄게 변했다면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인터럽터를 걸고 전체 구간에서 CIPS를 하면 문제가 되는 지점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인스턴트 오프 전이를 설명하면서 정류기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스턴트 오프 전이는 외부전원법에서 해당되는 측정입니다. 희생양극법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방식전류를 차단하고 순간적으로 전이를 측정해야 하는데 희생양극법에서는 그 배관에 방식전류를 공급하는 에노드가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수십 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은 마그네슘 양극의 리드선을 지상으로 인출해서 측정함에서 배관 인출선을 연결해 놓은 그림입니다. 마그네슘과 배관을 분리해서 방식전류를 차단할 수는 있지만 이 중에서 하나의 양극만 차단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 차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식전류가 차단되고 0.5초 이내의 전이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동시에 차단을 해야죠. 이것도 가능한 일이 아니겠지만 양극의 리드선이 측정함으로 인출되어 있지 않고 배관에 바로 본딩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그네슘은 전류 차단을 못하겠죠. 그래서 인스턴트 오프 전이는 외부전원법에서만 측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전원법에서도 같은 배관에 정류기가 여러 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R은 정류기, 렉티파이어를 말하는 겁니다. 정류기는 별도의 장비로 동시에 차단이 가능합니다. 정류기 여러 대를 GPS로 동기화시켜서 동시에 온, 오프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장비도 한두 대 정도는 보유할 수 있겠지만 가격이 비싸서 5대, 6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정류기 5대가 이 배관에 연결되어 있다면 가장 전류가 잘 나가는 한 대나 2대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 정류기는 아예 꺼버리고 측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수적인 확인 방법이 되겠죠. 방식 측면에서 조금 손해는 보겠지만 이렇게 해서 인스턴트 오프 전이가 기존 이상으로 나온다면 문제가 없는 거고요. 미달이 된다면 어느 정도 미달이 되는지 보고 그 후에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엔지니어의 주관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례를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론 공부와 현장 경험을 계속 쌓아나가면서 실력을 키우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럽터의 온, 오프 시간을 0.7초, 0.3초로 한다고 했는데 강의 중에 나오는 영상에는 이런 주기로 전이를 측정하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온 시간을 길게 해서 보여드렸는데 0.7초, 0.3초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빨리 변하는 전위에서 판단하려면 조금은 익숙해져야 하는데 현장에서 멀티테스터기로 이런 전위를 볼 때는 온 전위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오프 전위가 중요한 겁니다. 오프 전위만 신경을 쓰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마이너스 1900mV와 마이너스 1200mV 정도 되는 것 같죠. 방식 전위에서 인스턴트 오프 전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방식 전위에 대한 강의를 하다가 이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다음 시간부터 다시 방식 전위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